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공사장 사고, 붕괴 사고와 더불어서 타워 크레인과 관련한 사고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률은 크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검이 중요합니다. 현재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부실 급식 재료를 쓰는 일부 학교 탓에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죠.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에 2017 친환경 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발대식을 엽니다. 지킴이단은 서울시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고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1000명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유통 경로 그리고 재료 공급 산지교육, 토론회 등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식재료 지킴이단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주시 뉴튼의 퀸 오브 하트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건설 노조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 수는 5,800여 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7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율로 보면은 0.1% 정도이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근로자들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시면서 지금 좌우 둘러보면은 타워 크레인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까? 뭐 노란 그렇습니다. 철제라든지 뭐 빨간 철제로 만들어진 건데. 예. 이 타워 크레인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공사장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네, 타워 크레인은 이동이 자유로운 트랙 크레인과는 달리 예. 고정된 타워에만 지대되어 있는 건설에 꼭 필요한 그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고층 건물, 특히 초고층 건물엔 정말 꼭 필요한 건설 장비입니다. 예. 이게 건설 기계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건설의 이제 양종이라 해서 물건을 나르는데 예. 필요한 건설 장비죠.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뭐 다양한 곳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타워 크레인은 고층하고 초고층 건설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 얼마 전 준공된 123층의 제2롯데월드는 타워 크레인이 없다면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층이나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도심지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게 높은 완전 초고층 빌딩도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축 기술이나 뭐 트렌드가 뭐 초고층을 지향하는 점 때문에 타워 크레인을 더 많이 쓰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았는데 예. 요즘에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초고층이 이제 추세고 고층 건물은 일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고층 건물을 지으는 데는 타워 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고층 건물이라고 하면 한 몇 층 정도부터를 고층이라고 하나요? 이 타워 크레인을 쓸 수 있는. 예. 네, 30층 이상을 이제 고층이라 그러는데 예. 이제 50층, 20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분 우리 도심지에는 이런 30층 이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럴 때는 반드시 타워 크레인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뭐 안전수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 크레인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유형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글쎄, 타워 크레인은 다른 건설 안전사고에 비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사고는 타워 크레인 설치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작업 중에서도 신호수하고의 어떤 서로 신호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타워크레인을 다 사용하고 나서 해체 중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은 설치부터 작업부터 해체까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크레인은 그냥 보기에 철 빔 같은 것을 옮길 때 보면은 좀 위태위태해 보기도 하는데 균형 잡기에는 네네네. 문제가 없게 설치가 된 건가요? 사실 저층 구조물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아래층의 작업자의 상황을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초고층일 때는. 그럴 때면은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또 신호수하고 의사소통이 아주 완벽해야지만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호수가 없이 그냥 조작자만 탑승해서 크레인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신호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타워크레인은 이제 지상에서 작업을 들어올리고 이럴 때 안전을 위해서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신호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타워크레인하고 신호사하고의 원활한 의사소통하고 호흡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신호수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 요인일 수 있고요. 또 신호수가 필요 없는 무인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작동으로 인해서 더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는 좀 주의를 요해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 딱히 신호수와 관련된 자격 같은 건 없나요? 글쎄 신호수에는 자격이 없고요. 타워크레인 기사도 이제 간단한 시험에 의해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정기적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교육과 또 그 사람들의 상태, 예를 들면 지금 건강 상태라든지 이것을 체크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크레인 조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니고 그냥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 공인 자격이죠. 자격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그런데 이렇게 20시간 교육만 받으면은 공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자격을 따면 운전을 할 수 있듯이 또 몇 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소양 교육을 받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타워크레인 기사도 그런 정기적인 교육과 타워크레인 기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 자격을 획득하고 나면 그 나중에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은 예전에는 정말 1990년대만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은 건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1997년 IMF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장비 임대업체를 통해서 타워크레인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워크레인 정비라든지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기술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구조적으로 또 짚어주셨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크레인 부품이 부실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타워크레인은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조각 연결할 때 잘 연결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이 문제가 생기고 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점검을 한 후에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는 많은 시간 동안 현장에 투입해야지 자기의 이윤이 남기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하도급업 업체 수주를 맡길 거 아닙니까? 수주를 할 때 하도급업 업체가 속도라든지 공사 기간 단축이라든지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품이 좀 부실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렇게 될까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타워크레인 업체가 들어가니까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지만
그런 요구가 상황이 있을 때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건설사가 직접 운영을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예. 그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정규직으로 하면 어떤 공사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전략을 위해서 이제 임대업자한테 지금 다 조달을 맡기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은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참 속상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크레인 사고를 좀 줄여보려면은 이런 1차원적으로 보면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교육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건데 크게 봤을 때 뭐 구조적인 법규라든지 대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을 건설 자체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다 하도급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전은 그냥 공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에 대한 잘 정비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숙련된 기사 또 그걸 운영하는 기사의 건강 상태 예. 또 하도 올릴 때도 가격 경쟁만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일을 하고 장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된 정말 합리적인 하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타워 크레인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많음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동물원에 플라밍고가 너무 예뻐서 보러 왔어요. 조류 독감 때문에 조류를 안에 들여보냈다고 플라밍고를 못 보고 가는 거 아쉬웠어요. 오면서 홍학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홍학은 못 봐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새에 관련된 건 다 막아놨더라고요. 좀 AI가 심각하긴 하구나 생각은 드는데 검역 활동이 좀 정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장 이기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 0시자로 국가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방역 차원에서 조류사 전체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람 중지를 하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AI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AI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 모두 들어올 때 정문에서부터 소독을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조리사마다 방역포를 깔아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에 걸린 개체가 있거나 의심되는 개체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다른 개체들과 격리해서 별도로 치료할 수 있는 격리사도 긴급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는 계속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서울대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방역과 소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에 대해서 깨끗하게 방역을 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발생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염두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 소독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기석 서울동물원장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앞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검역 활동이 정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해 AI 정말 끔찍했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더 걱정인데 민간 그런 양계 농장뿐 아니라 이런 대공원에 있는 동물원들까지도 피해를 봤죠. 지난해 서울대공원은 그 황새 2마리 그리고 노랑부리 저새도 폐사를 하면서 그때도 비상이 났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동물원에는 정말 귀한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 또 멸종위기종.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들도 아마 좀 불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 따라줘야 하는 것도 많고요. 방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오늘 서울시가 학교 급식을 점검하려고 지킴이단을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에 맞춰서 위생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늘 경기도 소식에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컨설팅, 점검을 하는데 좀 어려운 영세 업체들은 경우는 점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완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무료 컨설팅 얘기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경민 식품안전관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시설이 열악한 경기도 전통시장 내에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을 말하고 있나요? 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통시장 내에서 두부, 반찬, 떡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에 가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흔히 사 먹는 음식들인데요. 네네. 그러면 식품 제조 또 가공업, 식품 소분 판매업 여러 가지 업종이 많은데 네네. 그중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예. 실제 규모로는 식당보다 더 적은 면적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에 노출된 개방형으로 위생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위반업소가 지난 2012년 180개소에서 2015년 440개소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예. 특히 15년의 경우 영업장 자진 폐쇄를 제외한 위반업소는 약 32%로 그중 76개소가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 경미한 내용으로 과태료 2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단속만으로는 업소의 취약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업체의 수준을 높이는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료 컨설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현업에 바빠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생 수준이 미흡한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적 취급, 조리, 보관 방법 등을 전문 교육을 받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1만 5천여 업체 중 10%인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1:1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위생모와 앞치마를 교대 활용토로 2세트씩 나누어주고 알기 쉽게 정리된 식품안전 기본수칙 매뉴얼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자, 경기도 전통시장 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 수준 향상을 위해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컨설팅 실시 전체 업체에 대한 위생 향상률이 높아질 경우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기도 전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내 식품 제조 판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와 습관화가 식품 안전성 확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민 경기도 식품안전관리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세월호 침몰 이후에 해양경찰이 해체됐고 이번에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 안전서를 없애고 해양경찰을 다시 독립시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독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해경이 해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 겁니다. 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 갑작스럽게 해체됐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 안전본부로 재편됐는데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해경이 다시 생기게 된 만큼 원래 있었던 인천으로 해경 본청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도 그렇고요. 세종시도 그렇고 해경 본청 유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경 본청이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를 인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선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은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과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습니다. 정치와 군사, 외교적으로 갈등 상황이 엄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적인 대응은 자칫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갈등 상황을 완충시킬 기군사적 대응이 필요한데
해경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서해오도 일대 해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해경 본청이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그러면은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답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관련 논평을 내고 해경 부활이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방심하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해경본부가 있는 세종과 해양수도를 외치는 부산이 서로 해경본청의 최적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경본청의 인천 환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예, 본청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들이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인천 문화예술 정책의 토대가 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감과 공존, 공영을 핵심 가치로 규정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천시가 추진할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담았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됩니까? 인천시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8가지 정책 범주와 68개 세부 사업을 담았습니다. 우선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를 위해 인천 시민문화대학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역사문화가치 재조명과 현재화 사업을 추진해 문화와 역사로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지역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계획이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 자,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치매 문제. 인천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치매 이전 단계 노인들과 가족들의 상담 치료를 위해서 치매 안심 전문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남구 주안동에 치매 안심 전문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로 건립될 이번 치매 안심 전문학교에는 뇌건강 관련 북카페와 상담실, 프로그램 교육실이 들어서고 환자와 가족들이 그림을 감상하며 치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갤러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경증 치매 노인들과 가족들의 특성을 고려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고 정보 교류와 치매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킨의 언더프레셔 들으시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